안녕하세요.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리딩하고 있는 2m 모임에서 기생충을 보고 후기 나눔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계속 진행이 됐는데 영화 볼 때는 느끼지 못한 낯선 느낌이 제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주 불편한 영화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기분 나쁜 영화다. 이렇게 호평까지 했습니다. 만일 황금 종려상을 받지 않았다면은 악플이 꽤 많이 달렸을 영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영화의 내용이 가진 사람은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가지지 못한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 아마 그런 관점에서 불편했다는 느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2번이나 봤는데 심리학적인 분석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성장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겠는지, 또 그것을 우리 후기 나눔 모임에서 어떻게 내면화를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영화 내용 그 자체는 제가 좀 뒤로 미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먼저 그것부터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보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화에 나오는 12가지 메타포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겠고 오늘은 전체적인 그런 분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지형학적 이론이라 그러죠.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지형학적 이론. 그거 잠깐 한번 스케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아래는 무의식이 있죠. 이 무의식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위에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역시 의식적인 욕망이 있지만 이 의식적인 욕망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도덕, 법률을 준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전의식이 있는데 전의식은 무의식적인 욕망과 의식적인 욕망을 중재하게 됩니다.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는 무의식적인 욕망도 어느 정도는 의식화를 하고 또 의식적인 욕망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영화가 불편했다는 얘기는 이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는 이 선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요.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정신 구조의 그 선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넘기도 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상호 교환을 해야지만 그게 정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딱 선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화는 말하자면 파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박 사장이 사는 이 호화 저택은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계단을 계속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무의식적 욕망이 이제 의식적인 욕망으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욕망이 실제 현실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성취가 되는
그런 욕망의 상승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박 사장네 집에는 지하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박 사장 가족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의식은 무의식에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지하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문강 남편이 그 지하실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갔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본인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안에서 아내 문강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안을 보면은 넉넉한 술이 준비되어 있고 또 콘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쾌락, 욕망의 저장소다. 그래서 문강 부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박 사장 가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의식적인 호화로운 저택의 지하, 즉 무의식의 그런 유아적인 욕망이 그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양자가 적당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강은 그 집 가정부니까 그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다시 또 지하실로 내려가 남편을 또 보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평화로운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제 문광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집니다. 여기서 반지하에 사는 송강호 분, 기택 가족이 등장하거든요. 반지하는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전의식은 의식적인 욕망과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욕망 있잖아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너무 억압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의식화시키고 또 의식적인 것을 또 무의식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하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들은 의식화되려고 하는 그런 역동을 가지고 있어요. 기택이 그 반지하에 있는 그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통해서 외부 세상을 자꾸 바라다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의식화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욕망을 좀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택 가족이 이 박 사장네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들과 딸은 학력을 이제 위장을 해서 가짜 증명 서류를 만들어서 그 집 가정교사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리고 문강을 작전을 써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기택의 아내를 가정부로 채용하게 하게 되고, 또 기택도 이제 그 집 운전기사로 채용하게 하죠. 먼저 있던 운전기사는 또 해고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기택 가족, 이 송강호 분 가족이 말하자면 아주 가난하지만 나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도 좋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호화 저택에서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문강 부부거든요. 말하자면 이 무의식적인 이 쾌락을 상징하는 문강 부부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무의식적인 욕망이니까 이걸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고 다독다독 거려줘야 돼요. 그러나 기택 가족은 그 일을 안 해요. 오히려 이 문강 부부를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폭력도 등장하고 그래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 욕구는 무조건 억압을 하게 되면 피차 피해를 주게 됩니다. 좀 다독다독 거려주고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가족이 이 박사장 가족 때문에 말하자면 반지하에서 이제 호화저택으로 올라온 거죠. 거기서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네 욕망을 실현한 것처럼 그분들의 욕망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택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택 가족의 역할은 이 문광 부부와 이 박사정 가족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메타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영화가 예술 영화라고 하면은 그 메타포 역할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이제 감동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 감독은 영화를 그렇게 만들진 않았죠. 또 그렇게 만들었다면 너무 뻔해서 황금 종려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택 가족이 이제 문광 부부를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들의 욕구를 배려해 주지 않고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욕구를 배려하지 않고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이 박사장 가족에게 사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역시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 없이 단지 냄새 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 이유로 기택은 박사장을 죽입니다. 그러나 박사장 유가족들은 가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면 이쪽 기택 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엔딩 장면을 보면 기택의 아들인 기우가 돈을 벌어서 더 호화저택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짐을 이제 관객들이 들으면서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가당치 않은 생각은 하지 마라. 가당치 않은 생각은 하지 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언제 돈을 벌어서 호화저택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선을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파국으로 이제 몰고 가버리는. 그러나, 가진 사람은 이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삶에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12가지 세부적인 그 메타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